요즘 인공지능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코딩까지 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만약에 이 똑똑한 지능이 컴퓨터 화면 밖으로 나와서 우리처럼 진짜 몸을 갖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 이야기, 피지컬 AI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AI는 말 그대로 화면 속에 갇혀있는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만 막 처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근데 피지컬 AI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몸을 가진 AI.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피지컬 AI라는 게 정확히 뭐냐? 한번 딱 짚고 넘어가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현실 세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즉 감지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디지털 세상에만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물건을 직접 만지고 옮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이 작동 방식은 진짜 간단한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인지, 판단, 행동. 이 세 가지의 무한 반복입니다. 먼저 카메라나 센서 같은 걸로 주변 상황을 싹 인지해요. 그리고 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모터랑 팔다리를 움직여서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세 가지, 즉 더 똑똑해지는 센서, 더 빨라지는 AI 두뇌, 더 날렵해지는 몸체가 서로 막 시너지를 내면서 피지컬 AI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피지컬 AI 하면 다들 사람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떠올릴까요? 아니 바퀴를 달 수도 있고 팔이 여러 개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사람의 모습일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철저하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오는 범용성,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한번 주변을 싹 둘러보세요. 계단, 문고리, 선반 높이, 우리가 쓰는 공구 모양, 심지어 저기 있는 저 버튼까지 전부 다 우리 사람 몸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이 모든 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고 공장을 뜯어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점이 바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겁니다. 자, 사람 모양이 유리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난릴까요? 왜 갑자기 다들 여기에 뛰어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공단 같은 데 지나가다가 사람 구합니다 하는 현수막 잔뜩 걸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전 세계 제조업 현장은 정말 심각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요. 숙련된 분들은 점점 은퇴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거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요. 바로 3D라고 불리는 일자리들. 그러니까 위험하고 dangerous, 더럽고 dirty, 그리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dull 일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맡기야 딱이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다들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바로 가격입니다. 이것도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가격이요. 불과 1년 만에 무려 40%나 떨어졌대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부품 구하기도 쉬워지면서 이제 로봇을 쓰는 비용이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정말 코앞까지 왔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표 주자들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가장 먼저, 가장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곳이죠. 바로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일할 로봇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새로운 직장 동료가 될 녀석들이에요. 이 분야에서 지금 가장 핫한 로봇은 바로 피규어공이랑 앱트로닉 아폴로입니다. 공장에서는 사실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무거운 걸 들 수 있나, 그리고 한 번 충전해서 얼마나 오래 일하나. 피규어공이는 20kg을 들고 5시간, 아폴로는 그보다 좀 더 무거운 25kg을 들고 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이 둘의 경쟁이 앞으로 공장의 풍경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은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걸 넘어서서요. 로봇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선구자 같은 로봇입니다.
아마 이 로봇 영상 보시고 입이 떡 벌어졌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최근에 유압식에서 전기 모터 방식으로 몸을 싹 바꾸면서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의 기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점프나 공중회전 같은 건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로봇공학 기술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연구 개발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노동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태어난 로봇입니다. 인간과 교감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이 분야의 대표 주자는 단연 아메카입니다. 이 로봇의 가장 미친 특징은 뭐냐면 얼굴에만 무려 27개의 모터가 들어있어서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뇌 역할로 GPT-4 같은 똑똑한 AI를 붙여놓으니까 사람이랑 정말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죠. 물론 아직은 전선을 연결해야만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소통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놀라운 발전들을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로봇이 우리 옆에서 일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볼게요. 현실은 아주 명확해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무려 73.45%가 너무 비싼 가격을 꼽았습니다.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안전과 신뢰성 문제였어요. 한마디로 아직은 너무 비싸고 또 100% 믿고 일을 맡기기엔 좀 불안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파고들면 문제는 더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는 로봇이 95% 이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해주길 바라는데 지금 로봇들은 배터리가 약해서 고작 한두 시간, 길어야 4시간이라면 방전돼요. 그리고 AI가 아직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소위 엣지 케이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사람 바로 옆에서 일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안전한 건지에 대한 안전표준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없죠. 자, 그럼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면 과연 언제쯤 우리는 이런 로봇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과연 몇 년 후를 보고 있을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략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한 5년 안에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10년쯤 지나면 훨씬 더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진짜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직장 옆자리에 휴머노이드 로봇 동료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같이 해보고 싶으세요? 아마 여러분의 그 대답 속에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